안녕하세요.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강의를 올려드리기로 했었는데, 제가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네, 아무도 왜 안 올라오는지 얘기하지 않다 보니까 또, 네, 잊어버리게 됐는데요. 제가 지난주 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요. 강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해야 될 거는 이제 생성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생성자는 이제 우리 이야기했을 때 컨스트럭터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생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생성자인데요. 자, 생성자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객체를 생성을 하는 특별한 멤버 함수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내장형 타입이다 이렇게 하는데 프리미티브 타입이 이렇게 있죠. 이 프리미티브 타입으로 이 인티저나 더블, 캐릭터, 기타 등등 이렇게 타입이 있는데 우리가 만든 사용자 정의형 이 형이 이렇게 있으면 유저 디파인드 타입이죠. 그게 이제 우리 클래스로 선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클래스로 사용자 정의형을 만드는데 우리가 만든 타입이랑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타입이랑 그 두 개의 타입이 동일하게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요. 인티저라고 얘기했을 때 이 인티저 변수를 만들죠. 이 변수를 만들면 우리 식별자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식별자가 가리키는 공간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장형 타입에서 메모리를 할당하는 거 생각해 보면 이 변수가 세원이 됐을 때 식별자로 이제 이 변수를 접근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변수는 각각 공간이 할당되는데 그러면 사용자 정의형으로 만든 이 클래스에 뭐 예를 들면은 서클 이렇게 있으면 이 클래스도 동일하게 변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서클 타입으로 해서 C 이렇게 변수를 만들면 자, 그러면 요 C라는 것 자체가 식별자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무엇이 나오는 거냐면 공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당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프리미티브 타입은 인티저, 더블, 캐릭터, 기타 등등의 타입들은 각각 고유한 메모리 공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인티저는 4바이트, 그 다음에 더블은 8바이트, 캐릭터는 1바이트. 뭐 이렇게 우리 메모리 공간을 부여를 해줍니다. 그래서 타입이 있으면 메모리 공간이 이렇게 딱 나오는 건데요. 자, 그러면은 인티저는 4바이트 고정되어 있고요. 더블 8바이트 고정되어 있고요. 캐릭터 1바이트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건 클래스 타입은 어떻게 되나? 요게 이제 우리의 질문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컴파일러에서는 이러한 그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공간을 초기화해주는 방법. 또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이것을 담당하는 함수가 필요하게끔 됐는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무엇이냐면 누가 담당할 거냐 이거죠. 누가 이거 메모리 할당과 초기화를 담당할 거냐 이렇게 되는데요. 자, 식별자하고 공간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있을 때 내장형 타입에서는 공간의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컴파일러 단에서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 차원에서 전부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 클래스는 사용자 정의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클래스를 정의한 사용자가 정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용자가 정의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용하는 부분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생성자 내부에서 데이터 멤버를 초기화를 해주는 역할도 이 클래스의 컨스트럭터가 담당을 합니다. 자, 생성자의 특징 이렇게 보게 되면은 리턴 값이 없습니다. 그리고 클래스의 이름이 같습니다. 자, 리턴 값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리턴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클래스를 가지고 클래스를 정의하고 클래스의 메모리 공간을 할당했는데 그러면은 그 할당한 것으로 그냥 끝나기 때문에
리턴 타입이 없습니다. 리턴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래스의 이름하고도 같은데요. 우리가 생성을 할 때 특별한 규칙을 이렇게 부여해 준 겁니다. 생성자는 클래스의 이름하고 동일한 함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 클래스의 이름하고 같은데 이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우리가 객체를 만들 때 예를 들면 클래스 A라고 이렇게 이런 클래스가 있다고 보죠. 그러면 A에 A 이렇게 또 해줄 수 있고요. 또 다르게 쓰는 거는 A에 이렇게 괄호를 이렇게 붙여줘 가지고요. 선언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A에 A 한 다음에 이렇게 선언해 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무엇은 말이냐? 요거는 지금 사실 이렇게 쓰는 게 이렇게 맞거든요. 이게 보면은 생성자를 명시적으로 호출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위에 부분 그 괄호가 안 붙어 있는 것들 있죠. 이거는 생성자를 암목적으로 호출해 줍니다. 암목적이라고 보이네요. 자, 이렇게 호출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또 생성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규먼트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복사 생성자 이렇게 있는데 이 복사 생성자는 나중에 할당할 때 이제 더 이렇게 다룰 거고 포인터를 다루지 않으면은 이 내용 자체가 의미가 없어서 이 포인터를 좀 다루고 난 다음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성자의 종류 이렇게 보면은 매개 변수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매개 변수가 없고 그냥 일반적인 객체를 만드는 기본 생성자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복사 생성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 복사 생성자는 뭔가 생성이 이미 완료된 것들, 생성이 이미 완료된 변수들을 이렇게 할당하는 건데요. 자,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경우가 이제 복사 생성자가 호출이 되는 건데, 자, 이 매개 변수가 있는 것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자,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이 프리미티브 타입이랑 그다음에 사용자 정의형이 두 개가 같은 위치에 있고 같은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 생성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매개 변수가 있는 거는 그러면은 프리미티브 타입에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를 살펴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인티저에 a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할당한 함과 동시에 초기화를 해주는 게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클래스 a라고 있다고 했을 때 a에 10 이렇게 넣어준 거랑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은 할당 해주는데 인티저 공간을 할당해주고, 자, 인티저 공간 할당해주고 식별자가 a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에다가 10 바로 할당을 하자마자 메모리 공간을 인티저 스페이스만큼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하고 식별자 이름 a로 이제 가리키고 난 다음에 바로 그와 동시에 10으로 이제 값을 초기화해 주고요. 여기에서는 클래스 대문자 A 타입의 소문자 A 변수 식별자를 부여했고요. 메모리 공간은 얼마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클래스 A에 변수가 몇 개나 있는지에 따라서 그 멤버 변수가 몇 개나 있는 거에 따라서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 이렇게 해주면 매개 변수 바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초기화를 해주는 거죠. 자, 기본 생성자에 대한 얘기들 이렇게 보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인티저 A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대문자 A에 소문자 A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복사 생성자 이렇게 하는 거는 뭐냐면 인티저 a에 뭐 예를 들면 10이라고 있다 보고요. 대문자 a에 a 10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인티저 b 이렇게 있을 때 b에다가 a를 이렇게 딱 넣어준 겁니다. b 이렇게 있을 때 b에다가 a를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종류의 생성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거 지금 다시 이렇게 나왔죠.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에서 데이터 멤버를 지정된 값으로 초기화하기 위해서 사용되고요. 매개 변수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생성자 자체를 오버로딩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그 초기화가 가능하게 되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인티저 a에다가 10 이렇게 넣는 거는 a라는 공간에다가 10 이렇게 넣는 거 이걸로 끝나버리는 건데, 우리는 클래스 a 이렇게 있었다고 했을 때 a에 뭐 스몰 a 이렇게 있을 때 아무것도 안 넣을 수도 있고 하나만 넣을 수도 있고 두 개도 넣을 수 있고 세 개도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유죠, 자유. 자,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자유를 이렇게 허락해 주는데, 그러면은 이 초기화를 해주는 부분들에 있어서 파라미터로 매개 변수를 넣어줬다, 값을 넣어줬다 했을 때 어떻게 초기화할 것이냐? 그러면은 이 클래스를 설계하고 구현한 사람이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규먼트 넣어주는 거들 프로그래머의 자유를 위해서 이제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함에 따라 가지고 동작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생성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를 의미하고요. 클래스에서 명시적으로 선언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메모리 공간의 모든 클래스에 있어서는 다 생성자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데, 사용자가 생성자를 기술해 주지 않으면 이 기술해 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자동으로 생성을 해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는 이제 기본 생성자라고 하는데, 이 기본 생성자는 사용자가 넣을 수도 있고 넣지 않을 수도 있다. 자, 넣을 수도 있고 넣지 않을 수도 있고. 자, 넣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명시적으로 초기화를 해주지 않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떤 거냐면 매개 변수, 그 멤버 변수도 있죠. 요 변수들의 값이 다 쓰레기 값으로 garbage value라고 하죠. 로 초기화를 해주는 거고요. 넣는다라는 말은 내가 특정한 값으로 초기화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초기화를 해주는 것도 사실상 뭐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다. 자, 복사 생성자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객체의 데이터 멤버를 이전에 만들었던 다른 객체하고 동일한 값으로 초기화하고 싶을 때, 앞에서 제가 얘기했었죠. 자, 클래스 A가 있다고 했을 때 A에 스몰 a, 그 다음에 A에 B 이렇게 있을 때, 제가 앞에서는 제가 잘못 설명한 건데요. 요겁니다, 요거. 요렇게 했을 때. 이럴 때 복사 생성자가 호출됩니다. 제가 앞에서 B는 A 있겠죠? 요거는 할당 연산자가 호출되는데, 잘못 설명했죠? 죄송합니다. 요게 지금 복사 생성자가 호출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생성이 되는 거잖아요. 생성할 때 초기화를 해주는데 복사 생성자니까 생성을 하는 순간에 뭔가 복사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전에 만들었던 다른 객체의 멤버 변수들을 이제 가져와서 초기화를 해주는 겁니다. 매개 변수 앞에 const 한정자를 이렇게 붙이는데요. 이거는 그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원본 객체를 변경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붙이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 원본 객체에 대해선 내가 다 처리할 건데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상관이 있습니다. 이 상관은 어떻게 하냐면 상속을 하게 되면은 해당 함수를 상속받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다 보니까 원본 객체의 값을 충분히 변경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const 한정자를 붙여가지고 문제를 없애는 겁니다. 정보를 조금 더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프로그래밍 한다는 것 자체가 다 제어 문제라고 보거든요. 컨트롤 이슈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내가 클래스를 만들었다. 그 클래스를 배포했다. 라는 말은 그러면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만든 함수를 쓰게끔 만드는 건데 다른 사람이 내 프로그램, 내 클래스를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무조건 복사 생성자의 const를 붙임으로 해서 이 함수 원본 객체는 변경하지 마. 원본 객체의 데이터는 변경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포인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냥 여러분들 포인터 변수가 없다고 한다면 다른 말로 하면 동적 할당이 없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생성자의 정의 이렇게 한번 봐보죠. 생성자의 선언과 생성자의 정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건데요. 생성자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자, 생성자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함수의 이름하고 동일한 함수입니다. 아주 특별한 함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니까 함수의 이름하고 클래스의 이름하고 동일하게 주면 됩니다. 그리고 리턴 타입이 없다고 했죠. 여기 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리턴 타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규먼트를 여러 개 주거나 아규먼트를 여러 개 줌으로 인해서 이제 그 오버로딩이 가능해지고요. 다형성이죠. 다형성이 여기서 구현이 되는 겁니다. 자,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우리 그 생성자에서도 되게 독특한 문법이 이렇게 있어요. 이 독특한 문법 중에 하나가 초기화 리스트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클래스, 자, 요거는 클래스 명이고요. 자, 요 콜론 두 개는 지난 시간에 복습 좀 하면은요. 스코프 레졸루션 오퍼레이터다. 이렇게 있죠. 스코프 레졸루션 더고요. 여기서는 멤버 함수의 정의입니다. 하고 컬리 브레이시스를 만나면 요거 스콥이라고 했죠. 자, 이 스콥 전에 초기화 리스트라고 얘기하는 콜론에다가 변수와 그 다음에 괄호 이렇게 넣어주는데요. 요게 이제 사실상 그 생성자와 동일한 개념으로 그러니까 생성자를 명시적으로 호출해주는 개념으로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기본 생성자의 정의 이렇게 보면은요, 아무것도 안 넣어주는 거죠. 자, 아무것도 안 넣어줄 때 이제 멤버 변수들 다음과 같이 1.0 초기화 리스트를 넣어가지고 들어가는 거고요. 초기화 리스트는 생략하면은 데이터 멤버에 쓰레기 값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점 염두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사 생성자의 정의는 초기화 리스트 이렇게 넣어가지고 진행을 하면 되는 거겠고요. 자, 소멸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디스트럭터죠. 자, 소멸자의 정의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소멸자의 이름은 클래스 이름 앞에 물결 기호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틸드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소멸자도 아주 특수한 함수입니다. 함수고요. 자, 파라미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파라미터를 가질 수가 없어서 오버로드 파라미터가 없으면 오버로드가 불가하죠. 함수의 시그니처라고 하는데 이 시그니처는 어떻게 되냐면 함수의 이름 그 다음에 매개 변수의 수 매개 변수의
형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자, 요게 다르면은 시그니처가 다른 건데 파라미터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딱 이 시그니처는 유일하게 하나만 딱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버로드가 불가하고요. 리턴 값을 가지지 않습니다. 가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멸자는 객체가 요 스코프를 벗어나면 객체가 삭제되거나 요 외에는 delete라고 명령이 있습니다. 메모리를 동쪽으로, 객체를 동쪽으로 이제 삭제를 해주는 거죠. 자, 이 삭제를 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보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호출이 되겠습니다. 이 소멸자가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소멸자의 정의 이렇게 보면 똑같이 클래스, 여기는 이제 이름 공간처럼 이제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클래스인데 이 더블 콜론이 만나면 여러분 소유격으로 해석을 하시고 뭐뭐의로 해석하면 딱 맞습니다. 그러면 클래스의 tilde 클래스 서클, 그러니까 서클의 tilde 서클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서클 클래스에 이거 그대로 그냥 써볼게요. 서클 클래스의 소멸자 tilde 서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생성자와 소멸자의 호출 이렇게 보면은요,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에서 이렇게 매개 변수를 넣어주면 해당 그 생성자가 호출이 됩니다. 다형성이죠. 그래서 요 어떤 함수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다 쓸게요. 어떤 생성자의 생성자를 호출해서 초기화 할 수 있을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생성자는 괄호가 없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복사 생성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A 서클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다른 객체를 넣어가지고 초기화를 해주는 거라서 복사 생성자가 되는 거고요. 소멸자는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자동으로 호출됩니다. 자동으로. 자, 이 소멸자를 사용자가 호출하고 싶을 때 이게 있을까요? 이때는 포인터로 할당된 경우, 다른 말로 이제 동쪽으로 할당된 경우 delete 키워드를 써가지고 이 동쪽으로 할당된 건 나중에 할 건데 new라는 키워드로 할당을 합니다. 동쪽으로 할당된 경우 delete를 써가지고 명시적으로 호출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변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걸 하고 싶으면 스코프를 지정을 해줘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 기본 생성자, 복사 생성자, 소멸자 이렇게 있는데 클래스의 자료형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내장형 자료는 동일한 제가 앞에서 설명한 거랑 동일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사 생성자는 없음 이렇게 있는데 사실상 없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티저 a는 10 이렇게 값이 저장되어 있을 때 인티저 b에다가 a로 초기화를 해주는 요게 사실 이렇게 대응되는 겁니다. 자, 인스턴스 멤버 이렇게 되는데요. 이 인스턴스 멤버, 인스턴스 함수는 사실 다른 개념이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거, 이 그림 하나만 딱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인티저 타입의 A 이렇게 있으면
a에다가 뭐 값을 넣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인티저 b에다가 a를 이렇게 가져다 쓸 수 있고, 그래서 a가 공간이 될 수 있고 a가 값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공간을 의미하고 여기서는 값을 의미하는데, 클래스에서 보면 이렇게 식별자가 이렇게 부여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식별자면 메모리 공간이 이렇게 딱 나옵니다. 이 메모리 공간에 보게 되면 각각의 그 멤버 변수들이 자기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자기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서 요 공간에 대해서 값을 공간을 가져오거나 공간에다가 값을 쓰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공간의 값을 가져오고 그다음에 공간에다가 값을 쓰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요 객체의 이름에다가 여기 식별자라고 보면 됩니다. 식별자에다가 점 이렇게 붙이고, 이 점은 뭐뭐의로 해석을 하고 요 화살표도 뭐뭐의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이름을 붙이거나 아니면은 변수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값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얘기인데, 인스턴스는 이 인스턴스를 만나면 메모리상이 할당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메모리상에 할당된 그 객체에 대해서 우리 그 인스턴스에 가지는 멤버 변수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멤버 변수들이 있을 거고 거기다 값을 부여해 줄 수 있는데, 인스턴스 간에는 서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별도의 독립된 공간이에요. 독립된 공간인데 이름을 부여해 준 거죠. 마치 예를 들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주공 아파트가 있다고 해보죠. 그래서 주공 아파트 1차, 주공 아파트 2차, 주공 아파트 3차 이렇게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왜 제가 주공 아파트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주공 아파트를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아파트 이름이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1동, 2동, 3동 이렇게 보통 갈 수도 있지만요.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주공 아파트 1차에도 1동이 있고 주공 아파트 2차에도 1동이 있고 주공 아파트 3차에도 1동이 있어요. 2동 이렇게 부여를 해보죠. 그래서 주공 아파트 1차에 1동, 주공 아파트 1차에 2동 이렇게 하게 되면 주공 아파트 1차, 2차, 3차는 요거는 각각의 식별자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1동, 2동, 3동, 4동은 구조는 동일한데 실제는 구분돼서 다른 공간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멤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인스턴스 멤버 함수는 인스턴스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인스턴스 행위라는 건 뭐냐면 멤버 변수의 값을 변경하는 거예요. 근데 이 멤버 변수는 우리 인스턴스라고 했으니까 이 인스턴스의 값을 변경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이 메모리 값을 이렇게 보게 되면 값을 저장하는 공간은 각각 다 다르게 구분되어야 되니까 이제 공간을 따로 할당하는데, 함수의 경우에 있어서는 인스턴스 멤버 함수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공간을 같이 할당을 합니다. 자,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디스포인터 이렇게 있는데, 이 디스포인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인스턴스의 메모리 주소를 반환하는 특수한 포인터인데 자기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멤버 함수의 매개의 변수에 디스 키워드가 자동으로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항상 디스 이렇게 같은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클래스의 불변 속성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불변 속성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제약 조건들을 지정해 줄 수가 있고요. 이거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거라서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래스의 정적 멤버들 이렇게 있는데요. 클래스의 정적 멤버들은 그 모든 인스턴스 간에 공유하고 있는 변수나 함수를 이제 스태틱 멤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스턴스 이렇게 하면 각각 메모리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 되었죠. 그래서 함수나 변수도 이렇게 있으면은 분리되어 있는 공간에다가 이렇게 넣는다고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인스턴스 함수는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각각 다 공유하고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런데 사실상은 다 이제 그 인스턴스 함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인스턴스 변수만 담당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디스 포인터가 붙어 있어서 다 해결이 되는데 모든 인스턴스가 공유하는 함수와 변수의 개념이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인스턴스하고 모든 인스턴스가 공유하고 있는 거는 이 스태틱 멤버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클래스 변수, 클래스 메소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해당 클래스로 만든 모든 인스턴스가 다 공유하는 거니까 클래스 변수, 클래스 메소드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정적 데이터 멤버를 선언을 하면은 앞에다가 스태틱이라고 키워드를 붙여주게 되고요. 값을 초기화할 때는 외부에 클래스의 정의 외부에서 다음과 같은 코드를 넣어줍니다. 인티저 렉탱글에 스코프 레졸루션 오퍼레이터 이렇게 붙고요. 변수 이름 이렇게 넣어주고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의 모든 인스턴스 간에 공유하고 있는 함수가 이제 정적 멤버 함수고 정적 데이터 멤버 값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정적 멤버 함수 호출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인스턴스를 핸들로 주고 처리할 수도 있고요. 클래스 명을 이렇게 부여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영역, 그 다음에 스태틱 영역 이렇게 두 개 구분되어 있고요. 인스턴스 영역은 인스턴스마다 객체의 인스턴스가 저장되는 공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적 영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간이 해당되는데 이 정적 영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메모리 공간을 정적 공간은 클래스가 생성이 되면은 이 정적 공간은 딱 한 번만 생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인스턴스가 전부 다 공유하니까 이 정적 영역 하나만 이렇게 딱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인스턴스는 생성할 때마다 호출될 때마다 각각 메모리가 고유하게 생성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스태틱은 한 번만 생성이 되고 모두 공유한다. 그 다음에 인스턴스는 고유하게 이게 좀 영어가 헷갈리죠? 호출할 때마다 생성입니다. 여기서도 얘기했죠. 인스턴스 멤버 함수하고 정적 멤버 함수가 사실은 개념적으로는 딱 하나씩만 있는 건데, 근데 인스턴스를 다루기 때문에 이 멤버 함수는 각각 이 인스턴스의
종속돼서 동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정적 멤버 함수 같은 경우에서는 딱 클래스별로 한계가 있는데 보면은 정적 데이터를 다루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기 좀 어려우면 인스턴스 멤버 함수가 인스턴스마다 복사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스턴스마다 복사되든 아니면은 그 한 클래스마다 멤버 함수가 딱 하나만 있어서 거기에 연결돼서 쓰든 사실은 의미상으로는 같아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사용자가 좀 더 쉽게 수월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파일을 분할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의하고 그 다음에 선언을 분할할 수 있는데 이 클래스의 정의 부분 그래서 인터페이스 파일이라고 이렇게 하죠. 보통 이 클래스의 정의할 때 이렇게 보면은 선언 부분이 이렇게 있을 거고 정의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클래스의 선언부가 이제 인터페이스로 가고요. 아마 제가 여기 있을 때 오타인 것 같아요. 클래스의 선언이 이제 이쪽으로 오고요. 인터페이스로 오고요. 그 다음에 멤버 함수의 정의. 요게 이제 클래스의 정의죠. 정의 부분이 결국 멤버 함수를 정의하는 거니까. 그래서 구현 파일, CPP 파일로 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헤더 파일 이렇게 있으면 include 해서 가져다 쓰고요. 컴파일을 통해서 여기 그 분할 컴파일을 하죠. 그래서 우리 이쪽에서 클래스를 컴파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플리케이션을 컴파일 해주는데 인터페이스로 circle.h가 있어서 무엇을 해주느냐 이 app.cpp 파일을 컴파일 할 때 circle.cpp 파일이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합쳐져서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클래스의 설계 부분들 여러분들 과제 327에서 339페이지를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에서 이제 어떻게 클래스가 설계됐는지를 보시고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출제를 할 겁니다. 자, 홈워크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327페이지에 부터 339페이지에 있는 예제를 구현해 보고 이제 한번 제출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예제를 타이핑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그 클래스 부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